안녕하세요. SPS 연구실 석박통합과정 박영근입니다. 제가 오늘 논문 세미나로 발표할 내용은 온라인 트랜스퍼 러닝 for RUL Prediction of Bearing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고요. 먼저 베어링 RUL 프리딕션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전이학습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베어링 데이터는 다양한 작동 환경에서 수집이 되는데요. 작동 환경이라고 하면은 RPM 그리고 로드 퍼센테이지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어링은 오른쪽 그림과 같이 동그랗게 생겼는데 여기서 시계열성을 띠는 시간에 따라서 진동을 수집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더 진동이 세지고 마지막 작동이 끝나는 시점에는 진동이 처음에 대비해서 엄청나게 늘어나게 됩니다. 이런 베어링 하나의 시작부터 끝 데이터를 런트페일 데이터라고 하는데요. 이런 이제 베어링 데이터를 여러 작동 환경에 따라서 아래 보시면은 IEEE PHM 2012년도에 나온 베어링 데이터셋의 경우 널리 사용되는 데이터셋인데요. 컨디션 1, RPM 로드에 따라서 컨디션 1, 2, 3로 나눠서 수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컨디션 1에 베어링 1, 2, 3, 4, 5, 6, 7이 있고 컨디션 2에 베어링 1, 2, 3, 4, 5, 6, 7 컨디션 3에 베어링 1, 2, 3 이렇게 베어링 컨디션마다 수집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벤치마크 데이터셋으로 XJTU-SY 베어링 데이터셋이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컨디션이 정해져 있고 각 베어링이 1번부터 5번이 수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랜스퍼 러닝이 여기서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냐라고 얘기를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컨디션이 여러 가지로 나뉘어서 수집이 되고 있으니까 각 컨디션을 도메인으로 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밑에 그림과 같이 소스 도메인을 컨디션 2로 보고 이제 타겟 도메인을 컨디션 1으로 하여 타겟 오프라인 데이터에 대해서 베어링 1, 베어링 2 데이터를 선정을 하고 타겟 오프라인으로 얼라인을 시키는 도메인 적응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타겟 온라인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추론을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런 방법에 있어서는 좀 기존의 이제 접근 방법론이지만 정확도가 높지 못한 게 같은 도메인에서도 디그레데이션 분포가 달라지게 됩니다. 다른 도메인의 디그레데이션 분포를 얼라인 시키는 것으로 얼라인 자체만으로 RUL 정확도를 높이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른쪽에 컨디션 1 베어링의 데이터의 이제 헬스 인덱스 피처를 이제 헬스 인덱스화해서 나타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시계열의 길이가 어떤 거는 뭐 7, 800에서 이제 끊기는 경우도 있고 어떤 베어링의 경우에는 뭐 2700까지 이제 수명이 나타나기도 하고 이게 피처가 이제 절대값이 다 같은 피처인데 어떤 거는 되게 조그만 상태에서도 이제 수명이 종료되는 것을 볼 수 있는 반면에 어떤 베어링 4, 요 빨간 거 같은 경우에는 이 값이 엄청나게 상승했는데도 그렇게 빨리 수명이 종료되지 않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컨디션 1 베어링의 1번부터 7번까지를 플롯한 것인데요. 이렇게 너무 각기 다른 베어링의 이제 디그레데이션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같은 도메인이라고 할지라도 디그레데이션 분포가 각기 달라 RUL 예측 정확도가 높아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존의 한계를 좀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온라인 트랜스퍼 러닝이 고안이 되었는데요. 첫 번째 논문은 이제 그 소스 데이터 자체가 이제 너무 적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 소스 데이터를 어그멘테이션 하는 방법론을 제안을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할 때 이제 너무 동질적인 분포를 가지는 소스 데이터와 동질적인 분포를 가지는 데이터를 생성하는 것이 아닌 좀 디그레데이션 피처를 유지하면서 이질적 분포를 갖는 수도 도메인을 생성하는 것을 컨트리뷰션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컨트리뷰션으로는 타겟 도메인이 이제 언노운인 상태를 가정을 하고요. 그럴 때 이제 온라인으로 시퀀셜하게 들어오는 상황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즉 타겟 도메인에 정보가 알려지지 않아서 작동 환경이나
어떤 그런 이제 도메인 자체를 아예 이전에 보지 못한 오프라인 타겟셋이 없다는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들어오는 현재 시퀀셜하게 들어오는 데이터에 대해서 고려를 하고 있고요. 이 새로운 온라인 데이터 배치를 받게 되면은 온라인 모델을 어댑티브 웨이팅을 통해서 업데이트한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좀 더 실제 산업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이제 RUL 예측 방법론을 제안을 하였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도메인 인베런트한 특질을 추출할 때 도메인에 따라 디그레션 특질이 다이버스하는 문제점을 피처 레벨 어댑테이션을 통해서 해결했다고 합니다. 이 논문은 에즈와에 나온 걸로 되게 에즈와에서 오랜만에 보는 RUL 예측 논문이고 되게 그 온라인 언론 컨디션에 대해서 적용을 했다는 것에 좀 컨트리뷰션을 얻어 좀 출판이 된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트랜스퍼 러닝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본 연구에서는 이제 설명하고 넘어가게 되는데요. 기존에 저희가 알고 있던 그런 트랜스퍼 러닝이 이제 RUL 예측 태스크에 활용이 되었을 때는 가운데 그림의 A와 같이 소스 도메인이 있고 known 타겟 도메인이 있을 때 이 두 개의 분포를 정렬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실제 온라인을 가져가는 경우에는 이제 unknown 타겟 도메인이라는 가정이 들어가게 되고요. 이렇게 데이터 전체의 분포를 알 수 있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 시퀀셜하게 들어오고 있다는 가정을 하게 되므로 그 어떠한 이제 저 점선으로 표시된 아직 보지 못한 어떤 전체 분포의 일부분만 이제 떼와서 실제 소스 도메인에 이제 정렬을 하고 RUL을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그 MAOR, 멀티 소스 어드버서리와 온라인 리그레션을 제안하고 오프라인 모델을 학습해서 예측 단계에서 온라인 모델이 타겟 데이터 스트림을 통해 동적으로 웨이팅 업데이트하는 방법론을 제안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뒤에서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MAOR은 세 단계로 나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수도 도메인 확장, 그리고 두 번째는 멀티소스 적대 도메인 적응, MADA 방법론, 그리고 세 번째로 오프라인, 온라인 적응적 예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수도 도메인 확장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자면요. 간단한 오토인코더 구조를 활용해서 먼저 수도 도메인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진 수도 도메인들은 각각 이제 원본 데이터랑 되게 비슷한 형태로 이제 생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보통의 MSE나 뭐 스코어 펑션을 통해서 목적 함수를 세우고 그의 로스를 줄여가는 과정에서 원본 데이터와 되게 비슷하게 이제 그 재복원이 되는 성질이 있기 때문이죠. 오토인코더가. 그래서 이거를 방지하고자 좀 여기서는 어떤 트릭을 썼는데요. 수도 도메인의 n의 스코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스코어는 이제 IEEE PHM 2012 데이터셋에서 제안한 그 스코어 펑션인데요. 이게 오른쪽에 보시면 스코어 펑션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여지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그 정해진 RUL보다 더 빨리 예측을 했다면 더 가중치를 주는 방식입니다. Early Fault Prediction이라고 해서 그 End of Life보다 더 빠르게 이제 수명이 종료된다라고 예측을 한 경우에는 더 늦게 수명이 종료된다라고 예측한 결과보다 더 가중치를 줘서 스코어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MSE랑 크게 다르진 않는데 이제 MSE가 원본 데이터와의 거리만 쟀다면은 여기서는 플러스이냐 마이너스이냐에 대해서 마이너스인 경우에 좀 더 가중치를 줘서 이제 계산을 한 방식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코어가 클수록 그러니까 원본 정답에 잘 맞출수록 웨이트가 크고 소스 도메인에서 더 멀게 만들어낸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이제 유도를 할 때 이제 그 다음과 같은 로스식을 세우게 되는데요. 도메인 레벨 어댑테이션을 활용을 했고 시멘티컬리 컨시스턴트 하면서 소스 분포와 다르게 도메인을 생성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그 디스턴스를 고려했다고 합니다. 디스턴스는 수도 도메인이 n개가 있다고 하면은 n개에 서로 1과 2, 1과 3, 1과 4 해서 1과 n 그리고 2와 3, 2와 4, 2와 5 뭐 해서 2의 n까지 이렇게 각각 그 n 콤비네이션 2 간의 이제 거리를
다음과 같이 익스포넨셜하고 썸을 해서 평균을 낸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거리를 최대화하는 그런 목적 함수를 맨 밑에서 다음과 같이 세웠고요. 그런데 이런 적응 과정에서 단순히 그 거리만 늘어나게 로스식을 세워버리면 그 도메인은 잘 생성될 수 있지만 이제 로컬 구조를 해치지 않아야지 그 RUL을 예측할 때 피처의 이제 그런 내부적인 구조가 반영이 돼서 RUL을 예측이 잘 되기 때문에 이런 그 적응 과정에서의 로컬 구조를 해치지 않기 위해서 그 라플러스 노음으로 로컬 구조를 반영하는 일종의 컨스트레인트를 그 로스식에 이제 추가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과 같이 거리는 최대로 이러한 컨스트레인트는 최소로 하는 그런 로스식을 세워서 다음과 같이 최종 로스식을 밑에 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MAOR의 다음 멀티소스 적대 도메인 적응 MADA의 메인 이제 프레임워크인데요. 로스식이 엄청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이 그림에서 보시면 그 피처 익스트랙터를 통한 여러 가지 이제 소스 도메인들이 있잖아요. 소스 도메인은 이제 그 아까 수도 도메인을 다 포함합니다. 그래서 수도 도메인들 그리고 원래 소스 도메인들이 각각 다 커먼 피처 익스트랙터를 통과를 하면은 이제 어떠한 피처 매트릭스가 됩니다. 그 피처 매트릭스를 가지고 서로 이제 거리를 구하는 게 이 맨 오른쪽에 수도 도메인 리그레션 로스고요. 그 다음에 소스 도메인의 리그레션 로스는 이제 정답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건 그냥 이제 로스식에 추가가 되고요. 수도 도메인 리그레션 로스는 이제 그 수도 도메인들끼리의 이제 리그레션 로스이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이제 텀으로 이루어져 있고 마지막으로 멀티 도메인 어드밴스 로스는 이제 그 이렇게 라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 도메인을 혼동하게끔 이제 하여서 이제 도메인 인베런트하게 학습을 유도하는 그런 텀입니다. 그리고 네, 맨 마지막으로 이제 소스 도메인 피처와 이제 수도 도메인 피처에 대해서 그 어떤 피처 레벨의 어댑테이션을 해서 직접 그 로스 펑션을 구하게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멀티소스 적대 로스의 경우에는 뭐 그 MMD 로스를 사용을 하는데 특질 레벨 적용 로스의 경우에는 이제 샤넌 엔트로피를 통해서 마지널 분포의 로스를 다음 밑에 식과 같이 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네 가지의 텀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 MAOR의 이제 그 마지막 오프라인 온라인 예측 단계로 오면은 아까 그 여러 가지 4개의 텀으로 이루어진 로스식으로 오프라인 모델이 학습이 되면은 T 시점의 온라인 데이터에 대해서 오프라인과 온라인 모델의 출력을 웨이티드 썸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모델은 이제 프리시가 되고요. 온라인 모델이 계속 업데이트가 이제 리커시브하게 되는데 오프라인 모델에 이제 데이터가 이제 시리얼하게 들어왔을 때 어떤 피처셋이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오프라인에 이제 RUL 예측값이 나오게 되는데요. 또 온라인 모델도 초기는 이제 오프라인 모델로 이제 초기화가 되지만 그 마찬가지로 예측값과 피처값에 대해서 웨이티드 업데이티드 스트레치를 통해서 이 그 웨이트가 고정이 되게 됩니다. 초기는 0.5, 0.5로 알파1과 알파2가 그 초기화가 되는데 그 웨이트를 이제 다음 스텝에 업데이트하는 텀이 오른쪽에 보시면은 알파1 t 플러스 1, 알파2 t 플러스 1이 다음과 같이 이루어져 있어갖고 이 값이 이제 지속적으로 어댑티브하게 변하게 됩니다. 이 웨이트를 어댑티브 웨이트를 가지고 또 오프라인 모델에서 출력한 RUL과 온라인 모델이 출력한 RUL과 어댑티브한 웨이트를 가지고 썸을 하여서 최종 온라인 모델의 최종적인 아웃풋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온라인 모델은 최종적인 모델과 이제 자기가 이전에 내보냈던 온라인에 대해서 그 그레디언트를 줘서 또 온라인 모델을 업데이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론들을 통해서 실험이 진행이 되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이제 데이터셋은 PHN 2012 데이터로 아까 소개해 드린 대로 이제 환경이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고요. 여기서 정한 태스크 1은 오프라인 셋으로 베어링 1에 1, 1에 2로 두었고 온라인 태스크로 3에 1, 3에 2로 두거나 태스크 2에서는
온라인 태스크로 이제 2에 1, 2에 2로 두고 오프라인 셋은 그대로 두는 그런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 태스크 1과 2에 대해서 이제 밸리데이션 했고요. 어블레이션 테스트로 먼저 얼마나 많은 도메인을 생성할 건지에 대한 스터디를 진행했는데, 여기서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면 n이 3일 때 성능이 제일 좋았지만 모델의 복잡도는 2에 대비해서 3이 많이 컸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도 도메인의 수는 n은 2로 하고 그 뒤에 실험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알릴 예측은 모든 태스크에서 이제 온라인 전위학습이 없는 경우보다 개선을 보였는데요. 이 그림이 이제 빨간색이 이제 저희가 목표하는 RUL의 라벨링 값이고, 파란색이 이제 보은 연구에서 제안한 MAOR 방법론으로 예측한 결과, 그리고 이 초록색은 트랜스퍼 러닝 없이 예측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아래에는 에러 레이트를 표시한 건데요. 초록색이 훨씬 더 에러 레이트가 높고 이제 파란색의 에러 레이트가 작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각 모듈 도메인 레벨 어댑테이션과 피처 레벨 어댑테이션, 그리고 온라인 모델 튜닝, 이 세 가지의 메소드가 각각 없을 때에 대해서 메소드 1, 2, 3를 설정을 해서 메소드 1, 2, 3에 대해서 밸리데이션 했는데요. 마찬가지로 베어링 2와 1, 베어링 3의 1 각각 두 가지 태스크에 대해서 이제 메소드 1, 2, 3를 수행을 했을 때 각 모듈이 없는 경우에 원래 이제 제안한 MAOR 방법보다 성능이 떨어짐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이제 소타 방법론과 비교를 했는데요. 제안한 방법론은 이제 비교 소타 모델 대비 좋은 성능을 마찬가지로 보였다라고 본 연구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비교한 소타 모델들이 아무래도 도메인 제너럴리제이션이나 약간 온라인 타겟 데이터에 대한 오프라인 모델의 튜닝, 또 온라인 트랜스퍼 러닝을 고려한 그런 방법론들 4개, 4, 5, 6, 3개 다 모두 온라인 트랜스퍼 러닝이 가능한 방법론에 대해서 비교를 함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모델들 대비해서 성능이 좋음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모델에 대해서 이제 시각화를 하여 모델을 이제 밸리데이션을 추가적으로 수행을 했는데요. TSNE를 통해서 피처 분포를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A를 보시면은 빨간색이 소스 도메인의 이제 특질 분포고, 이제 회색이랑 파란색이 이제 수도 도메인 1, 2의 분포입니다. 근데 A에 비해서 B가 확실히 동질적인 분포가 겹치는 부분이 없어지고 이질적인 분포를 보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A가 이제 도메인 레벨 어댑테이션이 없을 때 수행한 방법론이고, B가 도메인 레벨 어댑테이션을 수행을 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질적인 분포를 만들려고 유도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효과가 있다라고 이 시각화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C와 D는 이제 C는 이렇게 B를 통해서 만들어낸 이질적인 분포를 다시 이제 트랜스퍼 스페이스를 통해서 잘 비슷하게 피처 익스트랙션을 할 수 있냐에 대한 검증이고, C는 트랜스퍼 스페이스 피처 레벨 어댑테이션이 없을 때 트랜스퍼 스페이스를 나타냈던 것이고, 피처 레벨 어댑테이션이 있을 때 이제 결과가 D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C와 D의 차이는 엄청 직관적으로 보이지는 않는데, 그래도 이제 피처 레벨 어댑테이션을 통해서 좀 더 겹치는 부분의 넓이가 더 많아졌다, 세 가지가 겹치는 부분이 좀 더 많아졌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논문의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MAOR을 제안해서 온라인 언노운 타겟 데이터에 대해서 알려 예측을 효과적으로 수행했고요. 분포의 이질성을 고려하면서도 시계열에 내재된 구조를 유지하여 어댑티브하게 수도 도메인을 생성했습니다. 또 특질 추출 과정에서 도메인 레벨, 특질 레벨의 어댑테이션을 통해 일반화된 도메인, 인베리언트한 특질을 추출하였고, 온라인 타겟 데이터의 스트림에서 각 라운드마다 어댑티브 웨이팅을 통해서 온라인 모델을 업데이트했습니다. 또 실험을 통해서 MAOR 온라인 언론 데이터에 대해서 MAOR의
온라인 언론 데이터의 얼리 예측 성능이 뛰어남을 보였습니다. 두 번째 논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논문은 이제 슈퍼바이즈드 정보를 오프라인으로 추출하고 온라인 데이터로 전이 학습을 할 때의 문제에 대해서 메인으로 이제 다루었는데요. 기존 온라인 얼리웰 예측 연구들은 워킹 컨디션 내에서는 비슷한 디그레데이션 특질을 가질 것으로 예상하지만 실제 데이터는 이 가정이 맞지 않다. 그래서 코어 텐셔 리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리그레이션 도메인에 리그레이션 태스크에 적용을 하고 템포럴 정보와 셀프 슈퍼바이저드 정보를 획득한다고 합니다. 코어 텐서는 분포 차이가 있는 도메인에서도 고차원 디그레데이션 특질을 효과적으로 추출했다고 합니다. 또 라벨되지 않은 온라인 데이터로 예측 모델을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의 빠른 전이학습과 어댑티브 RUL 예측 정확도에 문제가 있다는 것에 또 초점을 맞췄습니다. 기존 온라인 RUL 예측 연구들은 비슷한 구조를 설계할 때 반복적으로 예측 모델을 온라인 데이터로 재학습하는 업데이트를 지속적으로 수행한다고 합니다. 이는 계산 코스트가 매우 큰데 본 연구에서는 이런 한계점을 언급을 하면서 온라인 파인 튜닝 전략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온라인 셀프 슈퍼바이저드 정보와 오프라인 수도 슈퍼바이저드 정보에서 코어 텐서를 둘 다 활용해서 온라인 모델을 시퀀셜하게 업데이트한다고 합니다. 이런 방법은 기존 RUL 연구에 비해서 연산량이 적고 빠르고 강건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안 방법론이 좀 다음과 같이 복잡한데 코어 텐서의 경우에 저도 이제 처음 접해보는 개념이고 좀 고차원의 매트릭스라고 생각을 하고 좀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어 텐서 H라는 이제 대문자 H라는 것과 코어 텐서라고 한다면은 이 기반에 멀티웨이 딜레이 임베딩 트랜스폼을 활용한다고 하는데요. MDT를 활용하면 이 폴드식을 다음과 같이 활용을 해서 H바를 획득을 할 수 있는데요. 이 H바를 텐서 투커 디컴포지션을 통해서 코어 텐서를 획득한다고 합니다. 이제 H바를 이제 다음과 같이 근사를 하는 건데 이제 U 매트릭스를 이제 오소고널 팩터 매트릭스로 이 U가 학습이 이루어지고요. U가 학습이 이루어지면은 H바 코어 텐서를 획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목적식을 통해서 최소 U를 결정한다고 하고요. 그래서 U를 획득을 하게 되면은 코어 텐서 H바를 획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코어 텐서는 이제 G고요. G로 인해서 이제 H바가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코어 텐서 H를 통해서 이제 나타낼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어 텐서 G를 획득을 하게 되는 과정에서 이제 학습이 되는 부분은 저 오소고널 팩터 매트릭스 셋 U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메인 디스크리미네이터 GD에 대해서 코어 텐서 G를 넣어서 도메인 라벨 DI를 출력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도메인을 추론하게 되는데 그것과 DI, 도메인 라벨과의 로스를 출력해서 로스식을 세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스 리그레션 프로젝터는 아시다시피 이제 예측값과 이제 실제값과의 MSE를 계산해서 RUL을 이제 계산을 하게 되는 거고요. 또 텐덴시 레귤라이제이저 부분이 있는데 도메인을 단순히 정렬만 한다면은 아까 첫 번째 논문에서도 마찬가지로 인트린식한 특질 분포 내부 구조가 망가지기 때문에 이러한 텐덴시를 유지하면서 정렬이 되도록 유도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어 텐서는 오리지널 데이터의 템포럴 인포메이션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래의 그림과 같이 코어 텐서 G와 그리고 G의 RMS 값을 활용하는 RMS와의 이제 MMD 값을 활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MMD 로스는 이제 오리지널 데이터의 RMS 값에 대해서 RMS와 코어 텐서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MMD를 통해서 계산한 로스식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본 연구에서의 로스식은 이제 오토 인코더 그거의 재복원 하는 로스 그리고 디스크리미네이터의 로스 RUL의 로스, MMD의 로스 그리고 코어 텐서를 학습시키는 로스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습할 때 이제 로스 텀이 워낙 많으니까 이거를 또 팩터 매트릭스, 적당수 파라미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고 두 가지 학습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업데이트를 하기 위해서는 두 번의 스텝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게 Alternating Minimization Scheme을 활용한다고 했는데요. 여기서는 뭐 간단하게 팩터 매트릭스를 먼저 픽스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적대학습 파라미터를 이제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던트로 업데이트를 합니다. 그 다음에 적대학습 파라미터를 픽스를 하게 되고요. 팩터 매트릭스를 최소화하는 문제에서 이제 다음과 같은 로스식으로 텐서를 최소화하게 되는데요. 텐서 로스를 최소화하게 되는데요. 이때는 이제 또 바로 직접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Alternating Least Square 알고리즘을 통해 업데이트를 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뭐 수식적으로 제가 아주 구체적으로 딥하게 다루지는 못하지만 SVD를 통해서 고쳐한 매트릭스를 분해하고 옵티멀 유의 업데이트가 스레스홀드 횟수만큼 이루어지지 않을 때까지 반복하여서 수행한다고 합니다. 그에 대한 수식은 아래 다음과 같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학습이 다 완료가 되면은 이제 파인 튜닝을 통해서 이제 좀 계산량을 많이 요구하지 않게 온라인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지속적으로 모델을 업데이트하게 되는데요. 아래 그림에서 보시면은 중간 그림에서 보시면은 이제 타겟 머신의 T2에서부터 이제 스타팅 포인트 오브 프리딕션이라고 이제 빨간색 점으로 된 게 보이실 겁니다. 그 뒤로 이제 배치 단위로 이제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그 배치 단위의 RUL을 이제 예측을 하고 이제 예측한 부분과 또 오토 인코더와 또 RUL 온라인 그 예측값과 이제 실제 그쵸 수도 라벨 값과 이제 모델 예측값의 MSE 그리고 또 MMD 온라인 아까 말씀드린 그 MMD 값 로스 그 다음에 셀프 온라인은 이제 새로 이제 도입된 것인데요. 온라인 디그레데이션 프로세스에 모노토닉시티를 측정하는 로스인데 수식은 이 가운데 가져다 놓긴 했지만 이게 사실 처음 보는 형태의 식이어서 이게 잘못 쓰여진 건지 아니면 모노토닉시티를 측정할 때 어떤 그 이런 코어 텐서는 이렇게 텀을 쓰는 건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모노토닉시티를 측정할 때 이렇게 측정을 했다고 하고요. 로스식은 온라인에서도 다음과 같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계산량이 되게 많아 보이고 실제적으로 로스식이 5개의 텀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온라인으로 배치 단위로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간단하게 학습이 된다라고 본 연구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험 수업은 다음과 같고요. 크로스 컨디션과 크로스 머신 이제 태스크를 5개로 나눠서 이제 수행을 했습니다. 결과를 보기 전에 이제 코어 텐서를 시각화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지금 6개의 그림이 중앙에 있는데 그 아래 3개가 이제 코어 텐서로 이루어져 있는 그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바로는 이제 위에가 이제 오토인코더로 추출한 피처인데 피처보다 좀 더 모노토닉시티가 더 잘 되어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스크 2에 대해서 도메인 분포 정렬을 이제 시각화했는데요. 텐서 옵티마이제이션 그 학습 과정 아까 제가 투 스텝으로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그 학습 과정을 여러 번 반복했을 때 시각화를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2가지의 그 분포가 그 학습 과정을 거치면서 다음과 같이 정렬이 되고 있음을 보실 수 있고요. 그 E와 K를 보시면 제일 2개의 분포가 겹침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E와 F는 이제 3번째 분포 정렬 이후의 결과를 나타낸 것인데 F와 이제 L은 4번째 분포 정렬을 했을 때 나타난 결과로 오히려 더 이제 결과가 안 좋아졌습니다. 여기서도 오버피팅의 문제가 있다고 너무 과하게 되면 F와 L처럼 내재된 구조의 리프레젠테이션 정보를 악화시킨다고 본 연구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코어 텐서 옵티마이제이션을 했을 때 이제 코어 텐서가 어떻게 이루어진 결과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A가 원본이고 B, C, D, E, F가 이제 한 차례씩 더 수행을 하면서 코어 텐서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보여준 플랫한 결과물인데 E의 경우에 가장 모노토니시티도 좋고 그리고 플럭츄에이션도 적지만 F가 되는 경우에는
모노토니시티도 많이 줄어들고 플럭테이션이 더 많이 생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표와 마찬가지로 내재된 분포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알릴 예측 결과는 다음과 같은데요. 오른쪽 위에 보시면은 오프라인 모델을 통한 수도 샘플의 경우에는 이제 다음과 같이 잘 예측을 하기 때문에 이거를 수도 라벨을 줘서 이제 온라인 업데이트를 할 때 이거를 레퍼런스 삼아서 모델을 업데이트 해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온라인 모델 업데이트를 수행한 결과가 이제 빨간색이고 그 결과를 수행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예측을 했을 때는 초록색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그 빨간색 아웃 어프로치의 경우가 훨씬 더 정답을 잘 맞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 케이스 2에 대해서 케이스 2도 마찬가지로 크로스 머신에 대한 이제 방법론인데요. 제한 방법론이 똑같이 그 분포 정렬을 잘 했고 알릴 예측도 온라인 업데이트를 통해서 효과적으로 수행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블레이션 익스페리먼트로 프리트레인 네트워크 없이 그리고 텐서 옵티마이제이션 없이 그리고 셀프 슈퍼바이드 러닝 모듈 없이 이 세 가지 경우가 파란색, 주황색, 초록색으로 나타내는데요. 이 빨간색이 이제 제한 방법론인데 빨간색이 다른 방법론들에 비해서 훨씬 더 정답인 검은색 리얼 얼리의 값을 잘 따라감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블레이션 실험 결과 제한한 방법론의 구조가 이러한대로 효과를 보이고 작동함을 검증을 하였습니다. 다른 소타 모델과도 이제 RMSE, MA를 비교를 했는데요. 제한 방법론의 경우에 가장 정확도가 높았다라고 논문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입니다. 이제 딥 텐서 도메인 어드바이서리얼 리그레션 어댑테이션을 제안을 했습니다. 텐서 리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온라인 데이터에 대한 로버스트하게 모노토니시티한 특징을 추출했고 도메인 적대 학습의 효과를 극대화하였다고 합니다. 정확한 수도 라벨을 통해서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으로 모델의 에러 어큐뮬레이션을 방지했고요. 적당한 계산 코스트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실제 온라인 시나리오에 대해서도 대응이 가능하다라고 본 연구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온라인 데이터에 대해서 언노운 온라인 데이터에 대해서 전형 학습을 수행하는 논문 두 가지를 보았는데요. 얼릴 예측 퍼포먼스를 이제 온라인 시나리오에서 높이려는 시도가 이루어졌고 첫 번째 논문에 대해서는 이제 제너럴리제이션을 기반으로 이제 어그멘테이션 방법론을 활용을 하였고 이제 실제 시계열의 특성을 반영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심이 가지만 이제 생성된 시계열의 분포가 이단대로 다양성을 가지긴 했습니다. 그리고 논문 2번에서는 이제 디그레이션 특성의 이제 모노토닉한 특질을 뽑아내고자 코어 텐서를 활용을 했는데요. 코어 텐서가 실제 예견대로 척추를 한 거를 시각화해서 잘 보여줬지만 레귤레이션까지 수행하지 않은 이유가 단순히 복잡한 계산 때문에 라고 이제 본 연구에서는 얘기를 했는데 그 점이 살짝 좀 의심이 간 점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언노운 온라인 데이터의 전이학습을 수행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논문 1에서는 오프라인 모델은 프리징하고 온라인 모델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서 각 아웃풋의 웨이스로 예측값을 출력을 했는데 이 어댑티브 웨이스의 수식에 대해서 수식은 나와 있지만 이게 왜 이렇게 설계를 했는지에 대해서 이유가 나와 있지 않아서 이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하고 접근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논문 두 번째에서는 이제 오프라인 모델은 아예 사용하지 않고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을 통해 오프라인 모델에서의 이제 인퍼런스 값 자체가 이제 수도 레이블이 돼서 수도 레이블의 이제 그 모델 업데이트 과정에서 어떠한 멀어지지 않게끔 컨스트레인트로 작용을 해서 모델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했습니다. 이제 이해는 쉽지만 이게 수도 레이블을 통해 학습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는 쉽지만 모든 케이스에 대해서 수도 레이블의 성능이 잘 나올지에 대해서는 좀 의심이 가는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논문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온라인 트랜스퍼 러닝이 RUL에 적용이 됐을 때 이제 어떻게 연구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두 가지의 이제 괜찮은 논문들을 소개한 시간이었다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네, 이것으로 이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